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의 시작을 맡은 슬랙슨의 신재영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퓨트론 AI로 구현하는 기존 AI 기반 개발 혁신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세션을 통해서 퓨트론 AI를 통해 폐쇄망에서 구현하는 로컬 LLM 환경과 더불어 기존 AI 기능 특징을 소개하고 데모 시연을 통하여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구성된 세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통해 로컬 LLM이 최근에 화두가 된 이유와 더불어 기업 환경에서는 어떻게 이 로컬 LLM을 도입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특히 로컬 LLM과 연동할 수 있는 신규 추가된 기존 AI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드센터와 기존 MCP를 연동하는 시나리오로 신규 개발 워크플로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추가된 기존의 AI 기능을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와 더불어서 직접 시연을 통해 기존에서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고 오늘의 웨비나를 돌아보며 핵심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로컬 LLM이 필요할까요? 이는 기존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플로우를 생각하면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AI는 사용자가 쿼리를 인풋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에이전트 모드로 작동하면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파일이 필요한지,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AI가 직접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민감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AI가 이를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모델 개선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AI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AI 모델들은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의 부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일지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측에서 상세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답변의 퀄리티에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API를 통해서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경은 답변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통해 AI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주기적으로 올드 모델의 API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올드 모델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때 유지보수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로컬 LLM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소유한 인프라에서 AI가 구동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에어갭, 즉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데이터 보안이 향상됩니다. AI 사용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웹 검색을 비활성화 시킨다든지 등을 통해서 외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컨텐츠로 인해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받는다든지 등의 보안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이전트 모드를 구동하는 상황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AI에게 흘러 들어가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AI의 모델을 인프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모델의 파라미터 등 세부 가중치 조절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만족하는 가중치를 찾은 경우에 이를 더 이상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퀄리티의 생성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컬 LLM을 이용하여 제품에 AI를 적용했을 때 한 번의 구축과 최적화를 통해서 정착시킨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지보수의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 LLM은 최근에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최근 로컬 LLM 쪽의 화두는 단원 오픈클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몰트봇이라고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기존 AI 활용도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픈클로우 덕분에 로컬 LLM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픈클로우를 사용자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들을 보다 안전하고 제약 없이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동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픈클로우는 AI 모델의 혁신을 줬다기보다는 기존 AI와의 연동 과정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꿨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오픈클로우의 초기 설정을 모두 수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이 슬라이드와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오픈클로우에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메신저 등을 통해 요청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픈클로우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이 요청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오픈클로우는 세션에 지정된 AI 모델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로컬에 배포된 것일 수도 클라우드의 API 형태로 연동된 AI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대한 AI 응답에 따라서 특정 파일을 읽는다든지 특정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등을 수행한 뒤에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에이전트 모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싶지만 기존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플러그인 등으로 들어가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픈클로우는 이를 확장하여 컴퓨터 전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에이전트를 분리한다든지 세션을 분리한다든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를 사용자 친화적인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오픈클로우의 게이트웨이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기에 현재 인기가 생겼습니다. 오픈클로우의 장단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클로우의 장점입니다. 오픈클로우를 설치할 때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노드 설치가 가능하다면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 특정 OS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픈클로우가 설치된 환경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IO라든지 CLI 프로그램, 인터넷 브라우징까지 설정을 완료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용자들이 익숙해하는 채팅 플랫폼, 예를 들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과 매끄럽게 연동되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AI를 자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크론 액션 등 예전에는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사용해야 했던 작업들을 자연어를 통해서 쉽게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툴 등을 통해서 세션과 무관하게 AI에게 도구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SQL 스킬을 정의해서 인프라에 설치된 MySQL의 사용 가이드를 알려주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 설치되었던 환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로 단점이 됩니다. 이는 설치된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자유롭게 접근한다는 점이 대부분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서류라든지 환경 파일 등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AI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OS가 클린 설치된 컴퓨터에 구축하게 됩니다. 이때 파일 데이터, 각종 자료, CLI 결과 등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AI의 표현 단위인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는 토큰 단위로 과금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픈클로우는 필연적으로 API의 요금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설치된 오픈클로우는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사용하게 될 경우 포트가 외부에 열리는 등의 인프라 레벨의 보안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로컬 LLM이 이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구조에서
오픈클로우가 LLM과 협업하여 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로컬 LLM을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단점이 해결됩니다. 특히 민감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면 로컬 LLM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서류 파일을 찾아서 요약해 준다든지 등의 작업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LLM 중 최근 쿠엔 3.5가 부상하게 됩니다. VRAM 24기가 가량으로 27빌리언 사이즈의 모델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각종 성능 지표가 기존 출시했던 쿠엔 모델을 넘을 뿐만 아니라 GPT 5.2, 클로드 오퍼스 4.5 등과 같은 노은 LLM들의 비슷한 성능을 지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종의 특이점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맥 미니를 찾았고 현재도 고메모리 조합으로 구성할 경우 배송이 개월 단위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맥 스튜디오는 256기가 메모리 조합이 판매 중단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애플 실리콘의 통합 메모리 정책입니다. D램을 CPU와 GPU가 공유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보다 GPU가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시스템에서 쿠엔 3.5를 구동하기 위해 GPU에 24기가 이상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면 소비자 레벨의 GPU에서는 600만원에 육박하는 RTX 5090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요. 맥미니를 활용하면 싸게는 100만원대로 32기가의 메모리로 구성하여서 쿠엔 3.5를 구동할 수 있어 소비자 레벨의 제품에서는 가성비로 불리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여러 명이 사용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레벨의 제품보다는 기업 환경에 특화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맥 미니, 맥 스튜디오의 경우 D램을 GPU에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기존 시스템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AI 연산 시에 토큰 생성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됩니다. 이를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느리게 되면 요청이 쌓이게 되는데요. 기업 환경에서 적합한 퓨트론 AI를 사용하게 되면 GPU에 별도 고용량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AI 연산 시에 대역폭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속도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퓨트론 AI는 방금 소개한 메모리 대역폭의 장점 이외에도 KV 캐시를 이용하여 응답 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편리한 UI를 이용하여 다양한 AI 모델을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든지 폐쇄망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등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포한 로컬 LLM을 이용하여 개발 환경의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신규 추가된 AI 기능과 로컬 LLM을 활용하여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시나리오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 AI를 통해서 크게 4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MCP입니다. MCP를 통해서 기존과 연동하여 AI가 긴 레포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AI 유저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각 AI 유저는 AI 모델과 시스템 프롬프트를 별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유저가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를 통해 레포의 코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심벌 탐색을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을 수행할 때 자연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를 기존에서 사용하는 문법에 맞는 쿼리로 취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퓨트론 AI의 로컬 LLM을 기반으로 기존 AI와 연동하여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에서는 콜센터와 기존 MCP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개발 시나리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에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기존 AI 기능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기능들을 데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LLM의 현재와 더불어 기업 환경에서의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는데요.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로컬 LLM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플로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이건호입니다. 이번 세션 2에서는 콜센터 IDE 안에서 MCP를 활용해 기존까지 하나의 협업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세션 1에서는 로컬 LLM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로컬 LLM이 실제 개발자의 작업 환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코드 작업과 협업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를 예제 레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센터 ID는 개발자가 실제로 코드를 보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실행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세션 1에서는 말씀드린 로컬 LLM도 바로 이 안에서 실제 개발 작업에 연결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콜센터 ID에서 로컬 LLM을 연결하면 AI가 단순한 채팅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저장소와 코드 문맥을 바탕으로 필요한 파일을 찾고 구조를 이해하고 수정 방향을 잡고 실제 변경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활용됩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에어갭, 폐쇄망처럼 외부 연결이 제한된 환경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코드를 보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로컬 LLM을 기반으로 개발 보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포인트를 설명드리자면 코드센터 IDE는 로컬 LLM이 실제 개발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공간이고 보안이나 데이터 통제가 중요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개발자의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기도는 개발 결과를 협업 과정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입니다. 실무에서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코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는지 이슈를 남기고 작업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으로 변경 이력을 정리하고 PR과 리뷰를 통해 팀 단위로 검토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협업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코드센터 IDE가 실제 개발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면 기도는 그 결과를 팀 협업 단위로 정리하고 추적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핵심은 두 도구를 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작업 공간과 협업 관리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을 연결하는 방식이 MCP입니다.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도구와 데이터 소스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 프로토콜입니다. MCP는 내부적으로 JSON RPC 2.0 기반 메시지 방식을 사용하고 구조적으로는 호스트, 클라이언트, 서버가 역할을 나누어 통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단순히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능을 호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다시 현재 작업 흐름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MCP는 이런 기능을 보통 툴, 리소스, 프롬프트라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MCP로 단순히 도구를 붙인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개발자가 ID에서 작업하고 있는 맥락을 유지한 채 외부 시스템과 연결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코드 변경을 검토하던 흐름 안에서 바로 이슈를 생성하거나 해당 작업을 위해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이나 PR 같은 후속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ID, 웹, Git 도구를 오가면서 작업 맥락이 자주 끊기게 되는데 MCP는 그 전환 비용을 줄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는 지금 보고 있는 코드와 현재 작업 목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행동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세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동작하는지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다시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작업은 코드센터 ID에서 시작됩니다. 개발자는 여기서 코드를 분석하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MCP가 그 작업을 외부 협업 시스템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아이디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현재 작업과 관련된 이슈를 만들고 브랜치를 생성하고 커밋이나 PR 같은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전달된 결과를 협업 가능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변경이 발생했는지, 어떤 리뷰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데모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코드센터 ID에서 이슈, 브랜치, 커밋, PR 리뷰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모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모 1에서는 작은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개발 관점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관련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를 기반으로 브랜치를 생성한 뒤 코드센터 ID 안에서 필요한 코드를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커밋까지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데모 1의 포인트는 기능 구현 자체만이 아니라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변경 이력이 정리되는 지점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모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데모 2에서는 방금 만든 커밋을 기준으로 협업 흐름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커밋을 바탕으로 PR을 생성하고 이후 PR 리뷰를 통해 변경이 팀 단위 검토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데모 1이 개발 작업과 작업 인력 정리에 초점이 있다면 데모 2에서는 그 결과가 PR과 리뷰를 통해 팀 협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코드센터 ID입니다. 앞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개발자가 실제로 코드를 보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실행하는 공간입니다. 현재 기존 MCP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JSON 파일로 관리가 되며 호출할 수 있는 도구들의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레포가 있고 실제 기존과 연결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제 실행해 봤을 때 나오는 대시보드 형태인데요. 현재 문제점이 리센트 오더스에서 필터를 누르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슈를 보내고 기능 수정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드센터로 넘어와서 이슈를 보낼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AI는 분석 후 필요한 MCP 도구를 활용해 어느 프로젝트 아이디에 넣어야 하는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자한테 알려주게 되고 이제 실제로 기존으로 넘어가 이슈가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된 모습이고 프롬프트에 작성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코드센터로 넘어와 브랜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브랜치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가 계획에 맞는 요구사항에 맞게 코드를 수정 및 생성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수정하기에 앞서 플랫 모드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데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되면 AI는 관련 구조를 탐색하게 됩니다. 탐색 후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성된 계획이 액트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계획에 작성된 내용으로 코드를 수정 및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되면 터미널을 통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문구를 알려주게 됩니다. Listen to Orders를 보면 실제로 필터 기능이 생겨 각 기능에 맞게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정한 내용을 커밋까지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제 히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의 코드가 변경이 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데모였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단순히 코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아이디 안에서 작업을 시작한 뒤 그 결과를 작업 이력으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은 기능 추가는 완료되었고 그 변경 내용도 이슈와 브랜치 그리고 커밋까지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밋은 개인 작업의 정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팀 협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변경을 다른 팀원들이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넘겨야 하고 그 과정이 바로 PR과 리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방금 만든 커밋을 기준으로 PR을 생성하고 이후 PR 리뷰를 통해 이 변경이 팀 협업 흐름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PR을 보내기 전의 내용을 먼저 플랜 모드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 모습인데 제가 요청한 최근 이슈를 가져오기 위해서 MCP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이 완료되면 관련 이슈 정보와 커밋 내용을 바탕으로 PR 설명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PR을 보내기 위해 다시 MCP 도구를 불러와 PR 내용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작업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기존으로 오면 실제 PR 내용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PR 리뷰인데요. 기존의 기능 중에 리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생성되었다면 관련 내용도 MCP를 통해 코드센터 ID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요청과 같이 보내게 되면 관련 도구와 아이디를 호출하여 프롬프트 요청에 맞게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 2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코드센터 아이디에서 시작한 작업이 PR 생성과 리뷰까지 이어지면서 개인 작업이 팀 협업 흐름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 세션 2에서는 보여드린 핵심은 단순히 기능 하나를 수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코드센터 아이디에서 시작한 개발 작업이 MCP를 통해 기동과 연결되고 그 결과가 이슈, 브랜치, 커밋, PR, 리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개발과 협업은 원래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도구가 연결되면 하나의 연속된 워크플로우로 동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린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콜센터와 기돈을 MCP를 연결해 작업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음 세션 3에서는 같은 흐름 위에서 멀티 LLM과 기돈 AI 기능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이준호입니다. 세션 3에서는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과 동료로 쓰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기돈이 어떻게 동시에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기돈이 어떤 플랫폼인지 짧게 짚어보고 그 위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라이트 모델과 AI 유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라이트 모델을 이용한 자연어 검색, 심볼 탐색, PR 작성, 보조 같은 기능들을 보고 AI 유저를 활용한 리뷰 및 협업 방식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올인원 데브옵스 플랫폼으로 개발의 시작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줍니다. 특히 초고속 정규식 검색, 고속 심볼 내비게이션, 그리고 유연한 이슈와 CI/CD 워크플로우를 통해 팀에 맞게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돈이라는 통합 플랫폼의 강력한 토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돈의 AI는 크게 라이트 모델과 AI 유저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라이트 모델의 주요 목적은 빠른 기능 보조입니다. 무거운 추론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권장 모델도 작고 빠른 경량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실행 권한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의 권한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PR 내용 자동 작성과 자연어 기반의 쿼리 변환이 있습니다. 라이트 모델이 빠른 보조 도구라면 AI 유저는 역할을 가진 협업형 AI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 자체가 보조가 아니라 자율협업입니다. 코드를 깊이 이해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권장 모델도 대형 추론 중심 모델을 붙입니다. 실행 권한도 라이트 모델과 달리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 기능은 코드 리뷰, 디버깅처럼 시니어 개발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모델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모델의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모델은 관리자만 설정할 수 있고 현재는 하나의 모델만 등록해서 전체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연결할 때는 베이스 URL, API 키, 그리고 모델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모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협업형 AI가 아니라 빠른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권한 설정 없이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그대로 상속받아 동작합니다. 그럼 설정 과정을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설정 하단에 AI 세팅을 클릭하면 라이트 모델 페이지가 보입니다. 토글을 활성화하고 앞서 말한 대로 URL, 키, 모델을 입력하면 설정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했으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모델의 첫 번째 기능은 자연어 기반의 쿼리 자동화입니다. 기도는 원래도 쿼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정교하게 찾을 수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법의 의존성이 있다는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라이트 모델이 붙으면 사용자는 자연어로 의도를 입력하고 탭 한 번으로 이를 쿼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강력한 검색 기능은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방식만 더 쉬워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검색 방식과 라이트 모델을 썼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없이 실패한 빌드만 최신 순으로 찾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쿼리 가이드가 도움은 주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국 필드명이나 정렬 문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도만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면 라이트 모델이 즉시 정확한 쿼리로 변환해 줍니다. 라이트 모델의 두 번째 기능은 문맥 기반의 심볼 탐색입니다. 기도는 원래도 심볼 탐색 기능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함수나 클래스 이름을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심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중 어떤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결국 사용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라이트 모델을 사용하면 이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단순한 이름이 일치하는 후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코드의 문맥을 함께 보고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심볼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함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심볼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름의 후보가 여러 개 있는데 AI가 현재 코드의 문맥을 분석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추천해 줍니다. 추천된 항목을 선택하면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 모델은 PR 작성 과정도 줄여줍니다. 기존에는 여러 커밋을 읽고 변경 내용을 사람이 직접 정리해서 PR 제목과 설명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라이트 모델이 붙으면 AI가 커밋을 분석해서 PR 내용을 자동으로 초안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즉, 개발자는 처음부터 다 쓰는 대신 생성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빠르게 PR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PR을 생성하면 커밋 내용을 분석해 PR 내용과 타이틀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이트 모델의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축인 AI 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유저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역할을 가진 협업형 AI 사용자이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식도 라이트 모델과 다릅니다. 라이트 모델은 AI 세팅에서 시스템 전체에 하나만 등록하는 방식이었다면 AI 유저는 유저 관리 메뉴에서 실제 사용자처럼 생성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입을 AI로 선택하고 로그인 네임과 풀 네임을 부여합니다. 그 아래에는 이 AI 유저의 베이스 URL, API 키, 모델명, 타임아웃 시간을 지정하면 AI 유저가 생성됩니다. AI 유저는 유저처럼 여러 명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AI 유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각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 프롬프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AI를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과 기준을 가진 AI 유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유저는 보안 관점에서 코드를 리뷰하도록 만들고 또 다른 AI 유저는 성능 최적화 관점이나 QA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까지 각각 다르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역할에는 빠른 모델을 붙이고 더 깊은 판단이 필요한 역할에는 추론 중심의 모델을 붙이는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AI 유저는 하나의 범용 AI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역할에 맞게 시스템 프롬프트와 모델을 조합해 각 직업에 특화된 멀티 LLM 협업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유저는 권한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AI 유저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I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 구조와 프로젝트 범위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I 유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계정에서 새 사용자를 만들고 타입을 AI로 바꾸면 AI 유저 전용 설정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름과 모델 정보를 입력해 AI 유저를 생성한 뒤
시스템 프롬프트에 리뷰어 전문가 역할을 부여해 리뷰 특화 AI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유저 권한을 각 사용자, 그룹,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할당할 수 있고 토글을 통해 간편하게 전체 권한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AI 유저는 이제 컨텍스트 기반 어시스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순간에 AI 유저를 호출해서 현재 보고 있는 맥락 안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 파일을 보면서 코드베이스 구조나 함수 흐름을 물어볼 수 있고 특정 커밋이나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변경사항 요약이나 잠재 이슈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드 일부를 선택해서 해당 로직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게 하거나 길어진 이슈나 PR 코멘트의 핵심만 빠르게 요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마치 옆자리 동료처럼 바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우측 상단의 로봇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유저와의 대화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설명을 요청하면 AI가 현재 코드베이스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체 구조와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특정 커밋에 대해 요약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커밋에 대해 요약을 요청하면 AI가 커밋의 변경사항을 읽고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코드 베이스뿐만 아니라 코드 스니펫을 선택해 Explain 버튼을 누르면 코드의 역할과 동작을 문맥에 맞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풀 리퀘스트 코멘트 요약 기능입니다.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긴 코멘트 내역을 읽고 핵심 내용만 AI가 빠르게 정리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유저는 코드 이해와 리뷰뿐만 아니라 CI/CD 파이프라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 요청하거나 실패한 빌드 로그를 분석해 원인과 수정 방향을 파악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AI 유저는 개발 단계에서의 코드 이해뿐만 아니라 배포와 운영으로 이어지는 CI/CD 흐름에서도 실질적인 협업 도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얀 파일 기반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관리하지만 UI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I 유저에게 커밋이 들어오면 테스트를 실행하는 CI 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잡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커밋을 푸시하면 방금 만든 CI가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빌드에 대해 분석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실패한 빌드에 대해 분석을 요청하면 AI가 로그를 바탕으로 원인과 수정 방향을 정리해 줍니다. AI 유저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협업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슈나 풀 리퀘스트에서 골뱅이 멘션을 통해 AI를 호출하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코멘트로 남깁니다. 또한 AI 유저를 PR 리뷰어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 리뷰어로 지정된 AI는 변경 내용을 분석한 뒤 승인하거나 수정 요청을 남기는 방식으로 리뷰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AI 유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 팀원처럼 협업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PR에서 AI 유저를 리뷰어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AI는 리뷰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AI 유저는 리뷰어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멘트에서 골뱅이 멘션을 통해 작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PR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리뷰어로 등록된 AI도 리뷰를 남기고 PR을 승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질문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로컬 LLM 기반 멀티 LLM 구조에서 모델 역할은 어떤 기준으로 분리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모델의 역할은 단순히 성능 순으로 나누기보다는 작업별 특징을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요구사항 해석처럼 문맥 이해가 중요한 영역에는 추론 능력이 강한 모델을 코드 생성이나 리팩토리처럼 반복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에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비용을 통제하면서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서로 다른 LLM이 협업할 때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최종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델 간의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단일 모델에 의존하거나 모델 간 협의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증 기반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생성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검증 모델이나 룰 기반 시스템을 통해 정적 분석, 테스트 생성, 정책 검증을 거친 뒤 통과된 결과만 채택합니다. 또한 최종 단계에서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기존의 AI 유저는 단순 챗봇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인 챗봇이 질문에 답하는 도구라면 기존의 AI 유저는 개발 환경 안에서 실제 작업 흐름에 참여하는 협업 주체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AI 유저를 역할별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검토, 코드 리뷰 등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협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사례나 적용이 어려운 케이스를 질문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계속 바뀌는 경우 그리고 레거시가 복잡하고 문서화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초기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명확하고 반복적인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세션을 통해 로컬 LLM을 기반으로 기존 개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세션 1에서는 보안과 비용 그리고 데이터 통제 측면에서 왜 로컬 LLM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외부 AI 서비스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지속적인 API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로컬 LLM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션 2에서는 기존 MCP를 통해 AI를 실제 개발 흐름에 연결하여 이슈부터 커밋, 풀 리퀘스트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반복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에 AI가 실질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션 3에서는 기존에 AI를 연결한 뒤 라이트 모델을 통한 빠른 기능 보조와 AI 유저를 통한 협업 방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실제 개발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퓨트론 AI와 기존을 결합하면 민감한 코드를 안전하게 다루면서도 개발 전 과정에 AI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